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부의장이신 이재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3회 항일 무명열사 찾기 공모전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반인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열사들을 조사하고 번역하고 이제 사파를 그리는 봉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 2015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매년 이제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조사 내용이잖아요. 학생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번역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대회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해마다 이제 우수한 학생들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응모자 중에서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종구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재윤, 김하은 앞으로 나오세요. 사파 부문 대상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이재윤. 위 학생은 코리아코어에서 주최한 광복 74주년 항일 무명열사 발굴 및 홍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그분들의 고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빛내고자 노력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종후. 다음 김하은 상장 번역 부분 대상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김하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요. 상장 금상 발굴 부분 압구정고등학교 3학년 최수진. 위 학생은 코리아코어에서 주최한 광복 74주년 항일 무명열사 발굴 및 홍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그분들의 고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빛내고자 노력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대도. 금상 번역 부분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김규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금상 사파 부문 대진 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김다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제 같이 오셔서 사진 하나만. 상장 은상 홍익대학교 회화과 2학년 홍서연. 위 학생은 코리아코어에서 주최한 광복 74주년 항일 무명열사 발굴 및 홍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그분들의 고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빛내고자 노력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강남구의회 의장 이관수 대도. 같이 사진 한 장. 제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그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이에요. 이게 조금 잘못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오늘날의 분위기까지 그야말로 자유와 평화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전시회를 통해서 보는 이러한 무명 열사들의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좋은 전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회에 참여해서 더군다나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국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한 몸을 희생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여기 다 수상하신 분들만 다 그저 쭉 해놨던 분만 있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봉사단에 가입을 해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에 해놓은 그들을 가지고 보시고 앞으로 저희
저희가 2015년에 저희가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때부터 이제 한 명 이제 학생들이 이제 봉사해가지고 이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하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면은 행사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봉사자들이 그린다고 하더라도 족자는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현수막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또한 사실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소 같은 거 있을 때 흔쾌히 우리 이재민 의원님께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제 빌려주시고 이래서 그 조그만 부분이라도 저희가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심정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사실은 이 정도 위치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왜 항일 무명 열사를 찾게 되었고 왜 이런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은 오늘은 단순히 수상자를 뺀 나머지 분들은 오늘 전시에 보조를 하러 온 그냥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족자 걸면서 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시는데 이 활동 자체를 뭐 중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쭉 이어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쭉 있거든요. 그만큼 오래된 역사가 좀 있는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때 이제 일제치하에 1910년에 이제 이란 병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건너갔겠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중국이겠죠. 중국에 많이 올라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다 배웠던 그죠? 뭐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이게 10년도에 있는 여기 대한민국을 뺀 중국의 이 정도의 러시아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해서 이렇게 활동했었던 열사들, 독립군들에 대한 거고 20년대에도 무장 독립단체들이 저렇게 많았었어요. 대표적으로 아시지만 공호동 전투 아시잖아요. 청산리 대첩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20년대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가 올해 1919년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1절 운동, 3.1 독립운동이었고 올해가 100주년이었죠. 그러면 2019년 4월 11일은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이었죠. 올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 임시정부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정부 역할이죠. 임시로 정부를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 한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독립단체들을 규합해서 차라리 파워 있게 좀 만들려고 해서 여기저기를 가서 엮어주는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이렇게 단체를 묶는 거는 쉽진 않았어요. 다음 30년대만 해도 아직도 이렇게 많은 단체들인데 아까보다는 조금 뭔가 모여지는 듯한 이제 추세가 되는 거죠. 30년 32년까지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다가 32년에 이제 항저우로 가게 되는데 그 12년 있는 동안 이사를 43번을 다니거든요. 왜 이사 다녔겠어요? 좋은 데 가려고? 누구 피해서? 일본 경찰들 피해서 다녔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에서 우리 독립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활동했었다는 이렇게 많다는 거죠. 다음이요. 저희 봉사단이 그래서 2014년 2월에 실제로 어떻게 진짜 어떤 현장이 되어 있는가 학생들 눈으로 보지 않고 교과서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압록강에서 건너가는데 이 항구라는 데, 이 단동이 있는 하구라는 데가 되게 가까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으로 갈 때도 옛날에도 전부 배 타고서는 하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하구에 도착을 해서 조선혁명 유적지, 이진용 장군 묘, 낭토 대한독립 유적단, 여순감옥, 그다음 항구 전쟁기념관, 한인협회 이중향에 이렇게 쭉 다 돌아보고 왔는데 일주일을 있었던 건데 원래 인천에서 단둥까지는 배로 16시간인데 16시간을 갔어요. 꽤 멀죠. 근데 도착을 해서 바로 해안이 저기 있는데 접안을 못하는 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접안을 못해서 배 안에서만 12시간을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근데 이게 세월호 나기 전이었었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고만 해서 배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는데 이거를 뭐 경비를 약간 절약한다고 이게 위에서 가는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배를 탔던 건데 그렇게 위험하게 하고 일단 답사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초항구라는 곳에 이제 독립군 기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군들이 활동이 대로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산 넘어 산 속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보니까 이런 시골이고 저렇게 다 대부분이 보면 밭으로 다 옥수수밭이 되게 많이 돼 있대요. 근데 옥수수밭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저기가 우리 독립군 기지였는지 뭔지는
그 누구 연구자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최범산 선생이라고 압록강 아리랑이라는 무명 열사 유적지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안내해서 여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만 해가지고 가면 저 뻘밭을 뭔수리에서 찾았겠어요. 가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한 건데 조상들이 아니 여기에 무슨 표적지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여기가 무슨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이게 관전현이라고 합니다. 현 안에 있고 구 있는데 그 관전현에 보면은 이런 단둥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서 홍통구 뭐 향로구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활동들을 했대요. 좀 가까워서. 여기 쭉 보시면 함석은이라는 사람 여기 쭉 나옵니다. 그분. 쭉 나다 오동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관전현 이런 데서 활동을 했어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진용 장군 묘를 갔어요. 이진용 장군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면 하도 도망을 다녀가지고 나중에 일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갔냐면 이 쇄골에다가 여기 쇄골 2개에다가 철다줄을 매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포승줄은 귀골이 장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찢어가지고서 막 파워업으로 도망을 가시니까 도저히 이게 진루는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살이니까 여기다가 이걸 걸어가지고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 당했는데 부인인 우씨 부인이 남편 따라가지고 자결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지금 모셔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면 이렇게 지금 보면 비석 같은데 묘비가 안 보여요. 이게 우씨 부인 건지 누구 건지 이미 다 부식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이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게 전쟁기념관이라는 건데 뭐 김일성 우리가 보는 사관과 이제 일본에 북한 중국에서 보는 사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기념관 이제 정반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긴 거에 대해서는 저쪽이 진 거니까는 언급이 없고 우리가 이제 진 거에 대한 것만 이제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른 시각으로 한번 학생들이 본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륙양행이라고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이륙양행 터도 지금 2군데가 있어요. 보건소 자리하고 호텔 자리로 바뀐 데였는데 이게 미리 처음에 있었을 때 어디다 표지석을 해놨어야지만 이 자리가 그거라는 걸 아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나간 사진을 가지고 여기였을 것이다. 여기서 번지수를 맞추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찾기가. 한인회관은 보시면 알지만 저기도 조선족이 유일하게 한글을 배우는 곳인데 월세 낼 돈이 없대요. 쫓겨날 위기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돈을 떡버틀을 해주질 않으니까 그나마라도 이제 한국어를 이제 계승할 거거든요. 방편이 좀 없는 거죠. 안중근 의사 묘도 사실은 1980년대만 해도 어딘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승감옥 뒤에 있는 공동묘지였었는데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87년에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한 80년 정도의 돈을 썼었으면 유해를 발굴해서 올 수 있었던 건데 그때 우리 정서도 우리도 되게 불안한 사회였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뭐 힘이 못 미쳤던 거죠. 지금은 그걸 다시 발굴하려면 그 아파트 밑에 있는 데를 갖다가 다 해야 돼서 이제 재개발되기 전에는 또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북아 공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이 우리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가져가려는 걸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중국이 한족이 제일 많고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를 조선족으로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독, 중국 대륙에 있고 있는 요 끝에 달려있는 반도인 조선족들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항일운동을 열심히 해줬다. 우리 조선족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윤동주 생가 복원했다 그래서 시비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크게 선전을 했는데 결국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족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북아 공정,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독도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 문제, 그래서 양면에서 우리가 이제 양면 초과로 이렇게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 학생들이 갔다 와서 우리가 생각한 게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음이요. 갔다 와서 유족지를 어떻게든 보존해야 되겠다. 중국 것을. 남의 나라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려야 되겠다는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전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그때 공모전이 아니어도 이 열사를 하나를 발굴하는데 발굴이 여러분이 중국 가서 발굴해 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보훈처라든지 지식백과 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거를 병합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걸 드러내서 받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보훈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학생들 나름대로 글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열사를 한 분을 조사하는 걸 저희가 봉사를 3시간을 드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이상으로 해서 그림하고 글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봉사를 했지만 이 다음에는 그런 발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파 봉사인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한 열사당 이제 3컷의 그림이 들어가는데 한 컷당 3시간씩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3, 3은 9, 9시간 정도의 봉사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거고, 그래서 저 뒤에 판일 보셨지만 알지만 영어 번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열사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어, 중국어 번역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번역도 한 인물당 3시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사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지금 봉사활동 했었던 거 있죠? 그거를 전부 네이버에서 아까 한번 말했는데 못 들은 학생 있다 그래서 코리아 코어 봉사단이라고 치면 사이트 떠요. 핸드폰으로 하면 핸드폰 버전으로 해서 글 읽기가 안 되니까 하단에 끝쪽에 보면 PC 버전이라고 있어요. PC 버전 가서 들어가신 다음에 봉사 갤러리 들어가셔서, 그죠? 글쓰기를 들어가시고 썸네일 한 장과 본문에다 첨부해가지고 오늘 찍은 사진 2장을 다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아까 사진 검사 못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만 남아가지고 저한테 검사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 이거로 다 봉사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동안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깊은 활동을 통해서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열사들을 알리고, 그리고 또 저도 더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